최근에 그놈의 XRP 3달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묘한 숫자죠. XRP가 바로 그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역시 또 이거 주저앉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퍼지던 순간 의외의 힘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서 현재 저점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에서 한국발 매집이 현재 들어오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시간의 흐름부터 살펴보자면은 지난 8월 말부터 XRP가 24시간 동안 3.02달러에서 2.89달러까지 단숨에 밀렸어요. 거래량은 평소의 2배로 치솟으면서 강력한 매도 매물이 나왔고요. 누가 봐도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딱 2.85에서 2.86달러 구간,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인 거고, 일단은 매수세를 감지하고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단기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수의 주체가 누구냐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움직였어요. 1600만 개, 달러로는 약 4500만 달러 규모가 흡수됐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흔히 말해가지고 김치 프리미엄, 김치 매수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개인 단타가 아니라 기관이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이 점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사고 나서 다시 파는 경향이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은 팔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버팀목이 하나 생겼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기술적 지표는 어떨까요? RSI 지표가 40대 초반, 과매도 구간에 있던 게 어느새 50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MACD도 강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모양새고, 차트 패턴을 보더라도 대칭 삼각형, 더블 바텀, 컵 앤 핸들까지도 겹쳐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XRP 5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두 자릿수 목표까지도 거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겠지만요. 근데 저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가격보다 역할의 변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링크로지스라는 핀테크 기업을 봤을 때 이 회사가 1조 달러 규모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리플 레저에 통합을 했습니다. 공급망 금융이라는 게 기업 간의 결제랑 대출을 연결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에 리플 레저가 들어갔다는 거는 단순한 기술 시범이 아니라 실제 사용 수요가 현실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링크로지스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호도 나왔어요. XRP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 숫자가 단 며칠 만에 20% 증가를 하면서, 게다가 9월 12일에는 분산형 미디어 플랫폼 론칭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가격만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밑바닥에서는 이런 활동과 수요가 서서히 체력을 쌓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중이 흔히 하는 오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재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가격이 뛰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형 호재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발표 시점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터지면서 가격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링크로지스 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일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뉴스가 쌓이면서 바닥 체력을 만드는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흔들리는 가격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사고 있는지, 어떤 구조가 쌓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가격은 소음에 휘둘리지만요, 구조는 조용히 쌓입니다. 그 차이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움직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현재 시점 리플은 오랜 소송이 끝난 상황이고요. 미국 SEC와의 법정 다툼, 수년간 이어졌던 논쟁들, 결국에 항소마저도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한 개로 좁혀집니다. 자, 그러면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는 단계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판이 바뀌는 시작점인 건지, 이런 것들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잠깐 되돌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리플 XRP는요, 미국에서 법적인 불확실성에 갇혀 있었고 증권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였죠. 기관들은 선뜻 다가가지 못했고요. 괜히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없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송까지 또 끝났습니다. 이제 그림 자체가 달라지겠죠. 미국의 안개가 걷히면서 일본의 SBI, 동남아의 트랑글로 같은 이런 금융사들이 XRP 기반 송금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촉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EVM 사이드체인, 그리고 XLS30 AMM 마켓 메이커입니다. 먼저 EVM 사이드체인부터 봤을 때 지난 6월 30일 메인넷이 열렸었죠. 이게 뭘 뜻하냐? 이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쓰던 솔리디티 언어로서 만든 어플을 XRP 리플 레저에 그대로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기능이 늘어난 게 아니죠. 발자나 자본 유동성이 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문 자체가 열렸다는 거고, XRP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의 풍부한 자원을 빨아들이면서도 원래 갖고 있었던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시너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XLS30 AMM 같은 경우는 이건 리플 레저의 네이티브 자동 마켓 메이킹,
즉 유동성 엔진을 붙여줬는데요. 거래가 몰릴 때 생기는 슬리피지를 줄이면서 다양한 통화상을 자동으로 체결을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리플이 직접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 단순하게 1대1 달러 연동 토큰이 아닙니다. 현금 담보로 신뢰를 쌓고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 양쪽에서 쓰이고 심지어 RWA 대출 서비스까지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미 5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서 커진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네트워크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XRP 수요를 끌어올리는 윤활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급등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오죠. 하지만 이게 흔한 착각입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급등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기술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당장 쓰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개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앱을 올리는지, 유동성이 쌓이는지, 숫자가 따라와야지 구조가 진짜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과 활성 지갑 숫자, 그리고 두 번째로 EVM 사이드 체인의 TVL, 그리고 D앱의 확산, 그리고 세 번째로 AMM 유동성 풀의 심도까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ETF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리는지, 이 순서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정책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개발자 유입이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흔들리면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큰 틀은 달라졌다라는 거고, 소송이라는 족쇄가 풀렸어요. 그리고 기술은 준비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사들은 현재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결론이 이거예요. 이번 변화 자체가 단순히 한 코인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진짜 금융 인프라로서 편입되는 과정에서 XRP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구조와 역할인 거고, 구조가 바뀌면 가격은 결국에 따라오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게임 회사 구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그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XRP를 무려 1,700만 달러치 매수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분할로 집행을 한다라고 하고, 게임 회사가 왜 갑작스럽게 리플을 사나? 이거 그냥 코인 투자 아닌가? 아니면 더 깊은 속내가 있을까요?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구미는 왜 굳이 리플 XRP를 매수할까겠죠? 그냥 비트코인만 사도 되는데 굳이 리플을 선택한다는 거는 뭔가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SBI 홀딩스라는 일본 금융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SBI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리플과 손잡고 국제 송금망, 유동성 네트워크를 깔아왔었죠. 그러니까 이번 투자 자체가 단순한 게임사가 코인 산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SBI 네트워크 안에서 XRP를 실전 활용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시간 흐름을 짚어보자면요. 2016년 당시 SBI랑 리플이 합작사를 세우면서 일본과 아시아 금융권의 XRP를 결제 브릿지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실제 은행 송금에서 XRP가 쓰이기 시작을 했죠. 조용히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올해 초 구미가 먼저 비트코인을 약 10억엔 규모로서 매수를 합니다.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요, 바벨론 같은 플랫폼에 스테이킹까지 하면서 비트코인은 금고처럼 준비자산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엔 XRP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냐? 흐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제 백엔드랑 유동성 자산으로서 활용을 하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선 비트코인이랑 XRP를 서로 다른 역할로 분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흐름들이 구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비보파워, 플레어 네트워크랑 손을 잡고 XRP 리플 기반의 1억 달러 규모의 운영 계획을 내놨죠. 브리싱 블록체인 같은 기업들도 XRP 수익 모델에 합류를 했습니다. 중국 쪽도 움직여요. 웹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던트 디지털 같은 회사들이 XRP를 재무 전략에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게 다 뭘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상장 기업들이 이제 XRP를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재무 설계의 한 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기업이 XRP 샀다, 호재 터졌다, 이제 바로 가격 오른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근데 상장 기업의 움직임들 자체가 개인 투자자랑은 다릅니다. 이사회 승인, 분할 집행, 회계 처리,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가격이 당장 튀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반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차트만 보고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조용히 배관이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번 구미의 사례가 보여준 그림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고에 넣어두고 XRP는 네트워크 안에서 흐르게 한다. 기업 재무가 코인을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일본, 아시아 금융 허브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일본 게임사가 뜬금없이 코인을 산 게 아니라 아시아 송금 네트워크랑 기업 재무 속에서 XRP가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가격은 시끄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구조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할 때 배관이 깔리는 법인 거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 매수가 당장 차트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XRP를 회계에 담고 송금망에 넣고 실제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지, 이게 앞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이번 구미 뉴스가 단순한 투자 뉴스로 보지 마시고요. 일본에서 시작된 구조 변화가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XRP를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이겠죠. 리플이 너무 조용할 때 알트코인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알트코인은 특성상 순간적인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데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버리면 손실도 크게 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올라간 말에 무리해서 올라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짧게 목표 타점을 잡고 들어선 자산이고요. 리플에서 마이너스 난 거를 한 방에 만회하려고 덤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면 오히려 더 크게 손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 이미 거래량이 몰리고 가격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한 승부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지금 시장 테마랑 맞으면서 아직까지 급등은 안 했지만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차트랑 테마 거래량을 종합했을 때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목표가를 정해두시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수랑 동시에 목표가에 걸어두는 습관을 들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10분 중에 9분은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막상 내 코인이 치고 올라가도 팔지를 못합니다. 더 오를 거라는 욕심 때문인 거죠. 결국에 안 팔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매도하면서 후회를 하시게 되는 거고, 차라리 속 편하게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두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단기 종합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두고 몰빵이 아니라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타점, 좋은 테마를 가진 코인이라도 언제 갑작스럽게 하락 변수가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몰빵은 늘 위험한 거예요.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시면은 시장이 갑작스럽게 하락해도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빠져나올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원칙이라는 거고, 매수를 할 때 반드시 목표가를 계획을 하시면서 원칙 매매로서 습관화하는 거, 이게 쌓이면은 투자 심리도 안정되면서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